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진가드 클래스 여러분,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해외에서 체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서 해외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 요리라고 불리는 걸 왕왕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나는 이곳에 식재료 때문에 왔다라고 늘 설명을 하기 때문에 늘 기대 어린 표정으로 한국 요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당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한 번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멕시코 요리사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한테 쌈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한인마켓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쌈장을 만들려면 된장이 필요하고, 된장은 메주가 필요하고, 메주를 만들려면 그냥 적당히 차가운 날씨에 어느 정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과 품 두 가지 모두 그때 당시 저에게 허락된 건 없었죠. 근데 이 멕시코 이 요리사 친구가 멕시코 요리와는 다른 어떤 이국적인 맛을 원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요리가 뭐였지? 늘 먹어보던 음식이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로 간장 베이스로 한 불고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해외 친구들한테. 근데 간장을 쓰기에는 이미 간장을 쓰면 그냥 아시아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거기에서 되게 보편화돼 있는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주기 싫었고 참기름이 일단 맛이 없어서 쓰고 싶지 않았어요. 기름은 가짜야 맛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렇다고 보쌈을 해주기에는 그때 김치가 없었기 때문에 김치가 없는 보쌈은 그저 삶은 고기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특징적인 요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자탕 비스무리한 걸 만들게 됐어요. 맛있었고 친구도 굉장히 만족해 했지만 사실 그 감자탕도 멕시코 요리의 한 종류인 포솔레랑 그렇게 다른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그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나는 식재료들로 오만 걸 다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당시에 멕시코 식재료만을 써서 감자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맛이 나타났던 거죠. 포솔레와 감자탕 맛 차이의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된장의 유무인데 근데 저는 왜 된장 같은 게 멕시코에는 없을까 의문이 들었죠. 왜냐하면 멕시코는 굉장히 넓은 영토이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된장 발효에 적합한 기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실 과일로도 그냥 쉽게 식초가 만들어지고 곡류나 과일에 들어있는 당을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된 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멕시코에는 잘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옥수수를 발효한 곡주의 한 형태인 포시 같은 거나 아니면 아가베를 이용한 뿔깨, 그걸 증류한 메스칼이나 아니면은 과일을 간단히 알코올 발효한 테파체 같은 음료들이 멕시코에는 넘쳐납니다. 멕시코에서는 대체로 더운 날씨 때문인지 과일이 당이랑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적당히 온도만 맞추면 쉽게 술이 되더라고요. 과일만으로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을 한 건데 한쪽에는 바나나랑 바나나 잎, 물을 넣고 35도 이상에서 발효를 한 것이고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과일이라 그냥 당절임, 그냥 설탕에 넣어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초산 발효가 이루어져가지고 전 되게 기분 좋았던 생각이 나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감이랑 딸기, 사과 같은 게 굉장히 달고 맛있죠. 근데 이게 당을 발효를 해서 술을 만들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주로 곡류에 들어있는 전분을 효모를 이용해서 당으로 바꿔서 그거를 알코올 발효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한국에서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멕시코에 된장 비스무리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멕시코 친구가 저한테 쌈장을 한국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에 유추해 볼 때 그렇게 멕시코 전역에 보편화돼 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또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환경이 주어졌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발효 음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니까 식재료가 공궁한 상황이 오더라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요리하는 걸 잘 살펴보면 그 식재료를 바로바로 다듬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 예로 포솔레를 들어보자면 미리 빻아놓은 고춧가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고추를 바로 쓸 때 갈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신맛을 내고 싶을 때는 식초를 쓰기보다는 라임을 바로 쭉 짜서 써버린다던가 그래서 식초보다 라임이 어울리는 맛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아마 1년 내내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그런 요리 형태가 자리 잡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관여함에 따라 이제 세부적인 차이점이 생기고 그게 어떤 지역적인 공통점을 가지면 그 음식에다 대고 이게 어느 나라 요리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늘어가고 있고 구할 수 없는 식재료가 없어지고 있는 지금에 게다가 사람들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맛을 보고 다양한 요리를 하는데 그 음식에다 대고 이건 어느 나라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오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재료가 언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지 그냥 여러 식재료를 맛을 보면서 내가 당장 지금 뭐가 먹고 싶은지 염두에 두고 늘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